안녕하십니까. 동료심화제 김재den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TOC 4200, 즉 온라인 TOC 어널라이저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화제 TOC 개발 역사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요. 렛 TOC가 먼저 개발됐습니다. 1972년도에 TOC 10이라는 모델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TOC 500이라는 모델이 1983년도에 나왔습니다. 이 두 개의 모델은 GC를 모디파이어 만든 TOC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680도 고온연소 산업 방법이 처음 적용된 것은 TOC 5000, 1989년도에 출시된 TOC 5000이 680도 고온연소 산업 방법이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이후에 TOC V가 2000년도에 출시된 이후에 2012년도에 TOC L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경우 같은 경우는 72년도에 TOC 100, 73년도에 TOC 401, 그 다음에 78년도에 TOC 402, 그 다음에 가장 많이 팔렸다고 할 수 있는 온라인 기계인 4000 시리즈가 개발이 되는데요. 그때 초기 모델이 1995년에 TOC 4000이 나왔고 이것을 조금 개량하여 1998년도 TOC 4100 시리즈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후 1912년도에 TOC 4000으로 200으로 발전을 하였고 현재는 국내에서 형식 승인을 승인받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수질 TMS에 판매되고 있지 않지만 국가 수질 측정망에는 오래전 1998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현재까지 꾸준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TOC 4200의 스펙을 잠깐 보시게 되면은 모델명은 TOC 4200입니다. 이렇게 n을 측정할 수 있으면 가로 열고 n 가로 닫고가 되기도 합니다. 측정 메소드는 680도 고온연소 산화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NDR 디텍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측정 항목으로는 기본적으로 TC와 MPOC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TC는 산을 주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한 것과 MPOC는 산을 주입하고 무기탄소를 제거한 후 남아있는 탄소를 측정하는 MPOC 방식입니다. 그 외에 무기탄소, 그 다음에 휘발성 유기탄소를 측정할 수 있는 POC, 그 다음에 가감 방법인 TC-IC 또는 MPOC와 휘발성 유기탄소인 POC를 합한 값, 그리고 총 질소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측정 레인지는 일반적으로 0에서 5ppm 또는 0에서 1000ppm까지 측정할 수가 있는데요. 측정 레인지는 사용자의 편리에 따라서 1ppm, 2ppm, 5ppm, 7ppm 사용자가 정해서 0에서부터 1000ppm까지 어떤 레인지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희석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희석을 하게 되면 최대 2만 ppm까지 측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재현성을 보시면은 풀 스팬 용액을 사용했을 때 편차가 2% 정도 나오고요. 스팬 안전성 같은 경우도 2%, 그 다음에 제로에 대한 스테빌리티, 안전성도 2% 정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측정 사이클은 4분 정도가 되겠습니다. 어떨 때는 3분, 4분, 5분 정도에 나오는데요. 무기탄소는 잔류성 MPOC 측정했을 때 무기탄소는 거의 다 제거하기 때문에 2% 미만으로 제거가 가능하여 거의 100%에 가깝게 제거를 하고 있고요. 희석 배수는 사용자의 편리에 따라서 2배 이상, 최대 50배까지 선택하여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캐리어 가스 같은 경우는 저희를 기본적으로는 압축 공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체 정화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압축 공기를 사용하시더라도 무리 없이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거보다 더 오랫동안 사용하자 하신다면 고순도 에어를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별도의 산소를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압축 공기, 고순도 에어, 산소 어느 것을 사용하셔도 가능하겠습니다. 680도 고온연소 산화 방식과 NDR 검출기 적용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고온연소 산화 방법에서 고온에서 산화가 될 때 방해 물질, 즉 NDR 기체에 방해되는 물질,
그 다음에 염분에 대한 고려, 이런 것들도 인해서 과거에는 1ppm 이하가 측정이 어려웠었는데요. 680도 고온연소 산화 방식이 나온 이후부터는 10ppm 이하의 검출 한계를 갖게 됐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680도가 이런 거에 대한 안전성이 더 높기 때문에 훨씬 사용하시기에 편리하고, 또한 염이 많은 시료에 특히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TOC 4200은 고순도부터 아주 고염분, 고폐수까지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여러분들이 하수 처리장 같은 데서 폐수의 유입수의 농도를 알고자 하신다면 저희 TOC에다 희석 기능을 사용해서 측정한다면 2만 ppm까지 측정이 되는 거예요. 고순도 측정 조건에서는 0에서 1ppm, 즉 주사제라든지 초순수라든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측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는 멀티포인트 검정선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장비들로 보자면 원포인트 캘리브레이션 또는 제로하고 스팸만 찍는 투포인트 캘리브레이션을 사용했는데요. 만약에 중간값이라든지 그 외의 값을 찍고자 한다면 별도로 측정을 해야 하거나 아니면 불가능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5포인트까지 최대 가능합니다. 물론 5포인트를 만들기 위해서 표준 용액을 5포인트를 만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희는 희석 기능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 매뉴얼에서 보시다시피 사용자가 손쉽게 내가 원하는 농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 50ppm짜리를 가지고 5ppm을 만든다든지 7ppm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농도의 캘리브레이션 커브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농도가 유입이 되더라도 희석 기능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그 희석 범위 내에 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농도 폐수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손쉽게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멀티 시료가 측정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한 개 시료가 되고 또한 두 개까지도 별다른 옵션 장치 없이 측정이 가능하고요. 옵션 장치에 따라서 최대 6개까지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6개를 순차적으로 측정을 해서 시간 단위, 분 단위 이런 걸로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최소 단위는 4분이기 때문에 4분 이상의 사이클 주기로 언제든지 설정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에서는 미국 EPA에서는 정수장의 TOC 제거율을 법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활성조라든지 소독조에 들어가기 전에 침전지라든지 모래 여과지, 그다음에 활성조라든지 이런데 활성탄 여과조 같은 데에서 TOC가 일정 비율로 제거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정수장에서 TOC가 제거되지 않는다면은 소독 과정에서 소독 부산물이 발생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발암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이걸 법제화해서 일정 수준의 TOC를 제거하지 못한다면은 이 여과 과정, 즉 모래 여과지라든지 활성 여과지, 여과탄, 활성탄 여과지라든지 이런 들을 재생하여 사용 TOC가 일정량을 제거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는 별다른 장치 없이 기본 내장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사용자가 측정하고자 한다면 측정이 가능하겠습니다. 그 외에 측정 조건들을 보신다면 다양한 산들이 있고요. 특히나 저희는 고염분 연소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측정 장치들은 일주일, 길어야 한 달 주기로 해수 측정 시 점검을 하였지만 저희는 한 달 이상, 저희가 테스트한 경우는 3개월 정도까지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고염분이 많다든지 염분이 많은 폐수에서도 손쉽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통신 기능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4에서 20mA 또는 0에서 16mA로 아날로그 타입으로 할 수 있지만 디지털 타입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국제적인 통신 기기인 모드버스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웹기관을 위해서 모니터링을 원격지에서도 가능하겠습니다. 또한 기기에 내장된 데이터가 1년분이 저장이 되기 때문에 USB 메모리를 이용해서 언제든
측정 결과들을 백업받을 수 있고요. 관리 주기나 이런 것들을 기록을 남겨서 적절한 관리 주기를 체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관리 주기, 즉 소모품 관리 주기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고 내부의 기능 횟수에 따라서 알람 기능들을 내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빨리 손쉽게 유지 관리에 신경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하는 모니터가 터치스크린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손쉽게 이용이 가능하고요. 또한 측정 중에도 오프라인으로 QC 시료라든지 다양한 시료들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능 등을 이용해서 사용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수직 TMS나 이런 데 다양하게 폭넓게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기타 옵션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는 보시는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네 가지 타입의 옵션 장치들이 있습니다. 이 옵션 장치는 시료 공급 장치로서 시료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와 상담을 하신 후에 적절한 것을 선택하시면 되겠는데요. 먼저 멀티 스트림 서스펜디드 솔리드 샘플 유닛입니다. 이거는 부유물질이 많은 시료, 폐수 원수를 하든지 유입수를 모니터링 하신다고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건데요. 시료의 유입구에 상층부에 시료가 떨어집니다. 떨어지면은 이렇게 드레인돼서 흘러가게 되겠죠. 이때 흘러가는 물 중에 샘플 워터를 갖다가 튜빙으로 밀어주고서 일부를 채취를 합니다. 그리고 떨어지는 물을 여과망을 통해서 여과를 하고 여과된 액은 집수조에 모이게 되는데 여기 안에는 호모게나이저가 부착되어 있어서 칼날 양식, 즉 믹서 같은 호모게나이저가 있어서 고속으로 회전을 해서 균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입자는 제거하고 여기를 통과한 0.5 마이크로, 0.5mm, 500 마이크로 정도의 입자들은 내부에 들어와서 균질화된 후에 시료 라인을 타서 분칠되고 각각의 라인은 세척수를 이용해서 코트를 깨끗하게 세척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시료는 최대 6개 라인을 연결할 수 있고요. 시료 유입 속도는 약 10ml 분을 분당 10리터 정도를 요구를 하고 있고요. 상담을 하시게 되면 좀더 유량이 적은 시료도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부유물질이 적은 시료들, 정수장이라든지 하천수, 일반적인 하천수라든지 이런 거에 적용할 수 있는데요. 소수나 이런 것들에도 많이 쓰시는 걸로 저희는 권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시료 라인을 보시는 것처럼 밑에 부분에서 시료가 공급돼서 점점 채워져서 드레인돼서 오버돼가지고 드레인되는 타입인데요. 이때 시료가 샘플링 될 때는 여기 밑에 있는 포트가 열려가지고 시료가 아래로 공급이 되게 됩니다. 이때 홀컵에 받쳐지고 이 받쳐진 물은 일부가 샘플링이 되고 필요 없는 물들은 드레인돼서 버려지게 됩니다. 이런 타입으로 오게 되면 여러 개의 정수장에 있는 물을 공정별로 확인을 할 수 있는 장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시료 1개짜리인데요. 싱글 스트림 서스펜드 솔리드 샘플 유닛입니다. 이거는 한 개 라인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건데 부유물질이 많은 시료에 대해서 유입수를 한 곳에서 측정하고자 할 때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료는 유입구 쪽을 통해서 유입이 되고 떨어지면서 아래로 드레인 되게 됩니다. 이때 이 격자로 놓여 있는 게 평상시에는 세워져 있다가 시료할 때는 채취를 할 때는 뒤입니다. 그래서 이 떨어지는 물을 아주 흘려주는데요. 이때 흘려줄 때 여기에 여과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과망을 통과하고 난 뒤에 100마이크, 500마이크로 정도 여과를 하게 되는데요. 여과된 입자들이 여과 안에서는 호모게나이저에서 균질화가 됩니다. 그래서 균질화된 물은 시료 라인을 타해서 기기 내에 유입돼서 측정이 되고요. 그 외에는 물들은 드레인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과망에 많은 부유물질이 쌓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를 역세척수를 이용해서 세척수를 이용해서 깨끗하게 세척을 해주는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용이 되고 폐쇄가 빨리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게 됩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유입 속도는 2에서 5리터 정도 분당 2에서 5리터 정도를 요구하고 있고요. 이보다 좀 적은 양도 가능하겠습니다.
이거는 비교적 부유물질이 적은 백워시 스트레이너 샘플링 유닛입니다. 어, 부유물질이 적은 하천수 같은 거에 많이 적용되는 건데요. 시료가 밑에서 들어와가지고 와류 현상으로 점점 채워집니다. 그래서 위에 드레인 되는데요. 이때 수위차를 이용해서 스트레이너 망을 여과되는 물을 갖다가 샘플 라인을 통해서 채취하여 측정하는 것인데, 유입 속도는 분당 1에서 3리터 정도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뭐 살균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미생물 생명이나 막힘을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OC를 측정하실 때는 그 유기물질을 완전히 측정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오염이 또 효과적으로 제거가 되는지, 그 다음에 유지 관리가 편리한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선택을 하신다면 좋은 TOC 측정 장치를 선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동시맞이 김재령이었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유튜브나 저희 회사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